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 말끝마다 비아냥거리고 농담인 척 깎아내리는 사람. 그럴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는 말이 막힙니다.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 또는 싸움이 커질까 두려워서 그냥 웃어버리지요.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아, 그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렇다고 화를 내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장난도 못 받아줘? 그 한마디에 더 분합니다. 결국 나는 피해자이면서도 오히려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균형 잡힌 한마디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선을 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말. 그게 진짜 어른의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일 또 못했어요? 당신은 원래 좀 느리잖아요. 그때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느리다고 느끼셨군요. 대신 저는 꼼꼼하게 하니까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그 한마디는 감정이 아니라 존중의 선을 다시 그어주는 말입니다. 싸우지 않지만 결코 눌리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 상대는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만만함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패배의 감정이다. 화로 대응하는 순간 나는 이미 상대의 리듬에 말려든 것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한마디는 다릅니다. 그건 내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표정보다 태도에 더 반응합니다. 말을 높이거나 목소리를 키우지 않아도 단단한 시선과 평온한 어조는 상대의 기세를 서서히 꺾습니다. 이건 기싸움이 아니라 존중의 균형을 되찾는 기술입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지키러 왔다. 사람을 상대할 때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판을 움직이지요. 왜냐하면 심리의 주도권은 항상 더 침착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대의 반응을 시험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참을까? 한마디 던지면 얼굴이 어떻게 변하나? 그들은 당신의 분노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게 그들의 승리의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화내는 순간 이미 그들의 시나리오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설명하고 해명하고 억울함을 변명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을 즐깁니다. 반대로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한마디를 던지는 사람은 상대에게 예상 밖의 낯선 벽을 느끼게 합니다. 그 벽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비꼬듯 말할 때가 있지요. 그런 것도 몰라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요. 그럴 때 화를 내면 바로 지는 겁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앞으로 제 생각을 더 주의 깊게 보셔야겠네요. 이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중심을 뒤집습니다. 상대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대응의 주도권이라 부릅니다. 감정을 내보이지 않으면서 상대의 공격을 허공으로 흘려보내는 기술이지요. 공이 날아올 때 맞받아치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면 상대는 리듬을 잃습니다. 이 원리는 철학적으로도 깊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 무시하는 자의 언어가 거칠수록 그 앞에서 부드럽게 선 사람은 결국 더 강한 존재로 남습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더 큰 목소리, 더 강한 표현을 쓰게 되지요.
하지만 그때일수록 이렇게 다잡아야 합니다. 나는 설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태도로 존재한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상대는 그런 태도 앞에서 자신의 말이 닿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그 순간 그들은 꼬리를 내립니다. 이제 구체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기분 나쁘지 않게 제압하는 한마디는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되 그 안에 단단한 메시지를 담아야 합니다. 즉 말투는 부드럽지만 뜻은 명확해야 하지요. 첫째, 가족에게 무시당할 때. 가족 관계는 가장 가까워서 가장 쉽게 선을 넘습니다. 넌 늘 그 모양이지. 그 나이에 아직도 철이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럴 때는 억울함보다 경계가 필요합니다.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토로하는 대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래도 전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상대의 언어 폭력을 감정이 아닌 의미로 되돌려줍니다. 당신 말이 내게 영향을 줬지만 내 기준은 그대로다. 이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벽이지요. 둘째, 직장에서 은근히 깔보는 동료에게.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그럴 때 불쾌하지만 직접적인 반박은 오히려 싸움이 됩니다. 이럴 때는 미소를 잃지 않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은 지적이에요. 저는 복잡하게 하기보다 결과가 명확한 쪽을 택하려고 했어요. 상대의 말 한마디를 지적이 아니라 의견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이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비꼴 여지를 잃고 당신의 침착함에 스스로 당황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건 별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깎아내릴 때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별것 아니라고 느껴지셨군요. 저는 그만큼 진심으로 준비했어요. 이 문장은 감정이 없지만 자기 존중의 경계를 분명히 세웁니다. 이 사람은 쉽게 다룰 수 없다는 인식을 남깁니다. 셋째, 친구나 지인이 비아냥거릴 때. 넌 왜 그렇게 소심해? 그 나이에 아직 그거 하고 있니? 이런 말엔 웃어넘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싸우듯 받아치면 관계가 어색해지죠. 그럴 땐 짧고 담백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그게 지금의 나야. 난 이게 좋아. 상대는 당신이 화내지 않으면서도 자기 확신을 지키는 태도에 주춤하게 됩니다. 무시를 던졌는데 그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순간 그들의 입은 서서히 닫힙니다. 이런 대화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만이 언어를 지배할 수 있다. 말의 힘은 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평정에서 나옵니다. 그 평정 속에 담긴 한마디가 어떤 큰 소리보다 강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 앞에서 작아집니다. 그건 생존의 본능과도 비슷합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일수록 더 차분한 쪽이 흐름을 잡기 때문이지요. 무시하는 사람, 깔보는 사람의 심리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서 안심하려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흔들어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함을 보고 내가 이겼다고 느끼지요. 즉, 그들의 무시는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화를 내지 않고 담담하게 대응하면 그들의 내면 구조는 즉시 흔들립니다. 왜 화를 안 내지? 내가 이 사람을 자극할 수 없나? 그들이 원하던 그림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심리적 주도권이 이동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철학적 통찰이기도 합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에 대한 이해가 곧 자유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화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즉, 무시당했을 때 가장 강한 복수는 평정입니다. 평정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의 공격이 닿지 않는 내면의 방어막입니다. 이 원리는 인간의 뇌 구조로도 설명됩니다.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상대의 감정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읽습니다. 당신이 분노하면 상대의 뇌는 자극 성공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도발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평온하면 그들의 뇌는 통하지 않는다는 피로감을 느끼지요. 이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말을 줄이고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제압의 메커니즘입니다. 또한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무시는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권력 욕구의 표현입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진짜 권력은 남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그게 바로 품격의 권위이지요. 칸트는 말했습니다. 품격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태도로 결정된다. 무시를 받았을 때 그 말이 시험받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내가 내 품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나는 이미 승자입니다. 이제 조금 정리해 볼까요? 기분 나쁘지 않게 제압하는 말의 핵심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의 시도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가장 어른스러운 반응은 화 대신 존엄한 침착함으로 선을 긋는 일입니다. 그때 나오는 한마디, 나 무시할 때 화내지 마라. 이 말이 왜 강력할까요? 그건 상대의 시선을 내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화낼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내 마음을 흔들 수는 없으니까요.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 무시할 때 화내지 마라.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존감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는 두 겹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속에는 단단한 울림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내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존중한다. 이 두 문장이 겹쳐질 때 상대는 본능적으로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무시하는 사람의 목적은 감정의 반응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당신의 분노, 억울함, 방어입니다. 그 감정이 나와야 그들은 이겼다고 느끼죠. 그런데 당신이 화내지 않고 평온하게 이 말을 던지면 그들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내 위에 있다. 그때부터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한마디는 대꾸가 아니라 경계의 문장입니다. 화내지 않겠다는 건 참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너의 말에 내 평정을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건 인내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이 태도를 몸에 익히기 위해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속으로 연습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내 감정을 선택한다. 상대의 말은 그 사람의 세계일 뿐, 내 진실이 아니다. 이 세 문장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무시라는 자극 앞에서도 감정이 아닌 태도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언어를 통한 자기 훈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의 힘이라 부르는 건 사실 자기 인식의 힘입니다. 그 힘을 지닌 사람은 조롱 앞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한마디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을 깔보는 말투로 비꼰다면 그 자리에서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눈을 맞추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하세요. 나 무시할 때 화내지 마라. 대신 나를 오래 기억하게 될 거야. 이건 도발이 아닙니다. 그저 존중의 문을 닫는 선언입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면 더는 설명도 방어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상황을 넘어선 사람으로 남습니다. 이 말을 진짜 자기 언어로 만들려면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침묵 훈련입니다. 누군가가 선을 넘는 말을 할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지요. 그 순간 숨을 한번 깊게 쉬는 겁니다.
그 한 호흡이 감정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한마디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법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자 마음의 기술입니다. 화내지 않음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세련된 형태의 자기 방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감정이 먼저인 사람을 쉽게 다룹니다. 하지만 감정 대신 침착한 태도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존중을 끌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큰 소리나 강한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중심에서 나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목소리는 평온하며 말은 짧고 분명한 사람. 그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조심스럽게 조율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를 위축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화내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 그건 스스로에게 허락한 가장 큰 존중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옳은지를 보기보다 당신이 얼마나 평온한지를 본다. 평온함은 힘입니다. 그 힘은 타인의 평가를 막아내고 당신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즉, 당신이 화내지 않을수록 상대는 당신을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폭발하지 않는 이유를 두려움과 존경 사이에서 해석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제압입니다. 소리 없는 권위, 말 없는 힘. 이런 태도는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새로운 질서로 정리합니다. 당신이 침착함으로 반응할수록 당신의 존재는 또렷해집니다. 무시하던 사람도 결국 방향을 바꿉니다. 괜히 저 사람 건드렸다가 내가 작아 보이겠구나. 이 인식이 생기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을 부르는 침묵의 기술입니다. 철학적으로 이건 자기 통제의 미학입니다. 스스로의 감정, 말, 에너지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의 흐름을 다스립니다. 이건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무게의 문제입니다. 그 무게를 가진 사람은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을 받아도 들뜨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말, 나 무시할 때 화내지 마라. 그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자 자기 선언입니다. 끝내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기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강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늘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남을 낮추거나 비웃거나 시험하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이 끓고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수준을 보여줄 뿐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화내지 마세요. 당신의 분노가 그들을 키웁니다. 대신 조용히, 단단히 이렇게 말하세요. 나 무시할 때 화내지 마라. 대신 내 자리를 지키는 법을 봐라. 이 한마디는 싸움이 아니라 존엄의 선언입니다. 그 말 한 줄 속엔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며 내 행동에 내 평화를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나의 판단이 나를 괴롭힌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우리가 부여한 의미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그의 말은 그에게 돌려주고 내 평정은 내 안에 남겨두는 것. 그게 성숙한 복수이고 가장 지혜로운 단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무시하던 사람은 결국 당신의 침착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당신의 한마디, 한 시선, 한 침묵이 그들에게 거울이 되어 돌아갑니다.
저 사람은 내가 흔들 수 없는 사람이다. 이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그들은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한 자신감이 남습니다. 이제 그 말을 당신 안에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를 무시해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중심을 세워줍니다.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다시는 누군가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함은 조용한 품격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번 누군가가 당신을 깎아내릴 때 그저 미소 지으세요. 당신의 평온함이 그들에게는 가장 불편한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세요. 나 무시할 때 화내지 마라. 그 대신 나의 품격을 기억해라.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